2023년 1월 5일 규제가 풀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 깊어지기 전에 규제를 풀어서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것이 정부의 생각이겠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장 집을 사라는 시그널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우려의 시선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1월 5일 기준으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부동산 규제가 풀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의 변화가 있을까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규제가 풀린 것이죠. 이런 변화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기본이고 기대감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의가 좀 늘어났고 매물을 회수하기도 했죠. 아직 규제가 남아있는 강남 지역에서도 다음에는 우리가 풀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를 올리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분양시장의 침체가 심각합니다.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이번 규제 완화로 매매 시장보다는 분양시장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양시장을 옥죄었던 중도금 대출이 전면 해제가 되었고 전매 제한도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 4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분양받을 사람들은 3년 뒤의 입주 시점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전세를 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실거주 의무가 사라져서 청약 신청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본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고 무주택 요건도 사라졌습니다. 영끌족의 성지로 불리는 노도강 지역은 비교적 집값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자의 부담을 느끼는 영끌족들은 집을 내놓았죠. 이번 규제 완화로 다시 집값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노도강 지역은 하락폭이 컸습니다. 강남권 지역이 고점 대비 10에서 15% 하락했고 노도강은 30% 이상 하락했으니까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거나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는 심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려는 매수자는 아직 강남권은 가격적인 면에서 접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도강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규제도 풀렸는데 내 집 한번 마련해볼까 하는 사람들의 매수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노도강부터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풀렸습니다. 이번 규제 해제의 최대 수혜지로 떠오른 둔촌주공입니다. 둔촌주공 고하기 대책이라는 평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올림픽 파크포레온, 부동산 규제 해제 적용, 전매 제한은 기존 8년에서 1년, 실거주 의무는 기존 2년에서 없어짐, 중도금 대출은 84제곱미터 12억 기준으로 불가에서 가능으로 바뀜. 꽤 혜택이 크죠? 실제 이번 대책이 둔촌주공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둔촌주공 계약일이 1월 3일로 대책 발표 날과 같았으니까요. 만약 둔촌주공이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가 더 급격하게 얼어붙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제 대응 차원에서 풀어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둔촌주공에 아예 자금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청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청약을 한 사람들은 자금력이 되고 계약은 할 생각이 있는데 걸리는 것이 있었죠. 바로 중도금 대출,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의 세 가지입니다. 특히 2년 실거주 의무와 8년 전매 제한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게 되었습니다. 계약률 상승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겁니다. 큰 폭으로 떨어지던 서울 아파트 값이 39주 만에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효과일까요? 하락이 반전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락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락 속도가 늦춰진 것이죠. 계속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하락 속도가 완만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가 풀린 지 아직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다음 주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확인해 봅시다. 살아있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매번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것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부동산 하락 속도는 최근까지 상당히 빨랐습니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과거 3년 정도 떨어진 하락 속도를 3, 4개월 만에 떨어뜨려 버렸으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도 집값을 다시 올리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집값 상승으로 매우 곤혹스러웠으니까요. 그러나 빠르게 하락하는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면 소비가 감소하고 내수 경제에도 위험 신호가 발생합니다. 나아가 금융시장까지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하락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직 강남 3구와 용산을 남겨두었고 DSR 규제도 여전히 있죠. 이렇게 핵심 지역과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다가 혹시라도 정부 입장에서 잘못된 신호인 반등이 오면 다시 규제할 수 있다는 시그널은 남겨두었습니다. 실제 이번 규제는 속도를 늦추는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직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금리가 높으니까요. 가격도 비교적 많이 안 떨어졌다고 생각하며 관망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불안해지거나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국토부 장관이 규제 완화했다고 당장 집을 사라거나 무분별하게 빚내서 집 사라는 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금 부자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투기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어떨까요? 현금 부자들에게는 이런 규제 완화가 일명 줍줍 찬스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현금 보유 능력이 있으면 이런 시기에 매입을 했다가 규제 완화의 효과를 보면서 시세 차익까지 얻었습니다. 따라서 학습 효과로 인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여전히 금리가 높고 계속 인상 분위기라서 대출 이자가 큽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자들도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가 인하되고 집값이 더 떨어지면 현금 부자들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경착륙 막겠다며 규제를 풀고 있는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시간 문제일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집값 하락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줬음에도 집값이 계속 빠르게 하락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실거주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집값 하락이 완만하게 진행된다면 강남 3구와 용산의 규제 완화를 비롯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도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락의 추세는 바뀌지 않았다입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집값이 반전되어 다시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아직 하지 마세요.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금리 인상도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기 바랍니다.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DSR 규제도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토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고 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DSR은 내 소득에 비례해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주면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무리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건강한 시장 형성을 위해서 당분간은 풀어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LTV는 늘려졌기 때문에 DSR까지 풀어주면 혹시라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다고 판단했겠죠. DSR은 아직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줄까요? 전셋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전세는 금리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금리가 인하로 돌아서야 전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사건 많이 생겼죠? 여러 이유로 월세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전세 약세 현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자금력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필요 없는 사람들이 2020년, 2021년과 같이 벼락 거지가 될 것 같은 부담감에 굳이 연끌을 해서 무리하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상급지로 갈아타기는 전략적으로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